처음 사연을 보내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사연을 보내기 전에 다른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보내시는 건가 하고 봤더니 아주 다들 버라이어티한 삶을 경험들 하셨더라고요. 감히 제가 낄 만한 판인가 싶기는 합니다만 이 어린 햇병아리도 스리슬쩍 인생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 보내는 사연이니 그저 어린 친구가 투정 부리는 거 들어주신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연애 2년을 하고서 결혼을 하기로 작정을 한 상황이었어요. 연애 2년이면 적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길게 한 것도 아닌 설렘과 익숙함, 딱 그 중간에 놓여있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비 남편이랑은 무난하게 잘 만나왔었어요. 2년간 크게 트러블 한 번 없이 잘 지내온 사이였죠. 하지만 뭐 싸움만 없었다 뿐이지 제가 예비 남편을 사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사람들이 제 덕에 사람 된 거라고 예비 남편한테 우스갯소리도 할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아유, 내가 네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거 아는데 아유, 야, 나 진짜 웃음 참느라 고생했어. 그거 알지? 네가 그런 스타일 만나는 거 본 적이 없었는데 선관 씨 스타일 좀 네가 다듬어 줘야겠더라. 유행이라고 그렇게 막 다 끼워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솔직히 저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많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저 말을 듣고 격한 공감을 했습니다. 스타일이 정말 최악 중에 최악 그 자체였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옷을 입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색감의 조합을 아름답다고 여기는 건지 몰라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연애 초반에 그 사람 만날 때는 늘 회사 퇴근하고 만나서 정장을 입은 모습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스타일이 어떤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친구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한껏 꾸민 모습을 봤는데 오마이갓 맙소사 그 자체였어요. 예비 남편은 패션 센스가 없어도 좀 많이 없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못 찾아서인지는 몰라도 처음으로 제대로 한껏 꾸민 그 사람을 보고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었어요. 친구들은 이를 악물고 웃음을 참았고요. 그 사람은 제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웃은 줄 알고 좋다고 아주 빙구 웃음을 지었네요. 스타일을 예시를 들자면 온갖 유행하는 아이템은 다 걸쳤는데 그게 하나도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랄까요? 정말 여러모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나둘 서로 맞추고 바꾸고 나가며 잘 만나고 있었어요. 스타일이야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하니까요. 저는 그 사람 인성이 좋아서 만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비 남편과 만나던 연애 초반에 이 사람과 정말 헤어져야 하나 생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공무원 부심이었습니다. 그 공무원 부심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어머, 이걸 직접 다 기르신 거래? 확실히 인심이 정말 좋으시다. 고마워. 저녁에 반찬해서 먹을 때 같이 올리면 너무 좋겠다. 나는 뭘 드려야 하나? 아유, 이거 사려고 하면 정말 비싼 건데. 뭘 드리긴 드려. 그럴 거 없어. 여기 어르신들 다들 농사 지으셔서 이런 거 오히려 처리하기 힘든 일도 많으신데 뭘. 그냥 기분 좋게만 받아주면 좋아하실 거야. 예비 남편이 일하는 곳은 지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인구수가 적고 고령화 비중이 더 높은 지역이었죠. 왜 그런 정감 많은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하잖아요. 누가 어딨고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지역 말입니다. 제가 있는 곳과는 1시간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래서 주말에나 가끔 만났어요. 한 번은 제가 그쪽에 찾아가서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예비 남편이 한 식당에 들어가더니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깐 것처럼 행동하지 뭐예요. 사모님, 저 아시죠? 요 앞에 구청 공무원이요. 서비스 좀 팍팍 주세요. 여러분이 데이트를 갔는데 남자친구가 저런 말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식당에서 예비 남편이 저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왜 1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뭐 이런 넉살이야 대수롭지 않다만 요 앞 공무원이라는 그 말이 은근히 걸렸었죠. 물론 식당 아주머니도 하하하 웃으시며 넘겼기에 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답니다.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도 예비 남편이 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님, 사장님 안 계세요? 알바분은 좋아하시죠? 요 앞에 구청, 공무원. 저희 다음 주에 다 가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매출 팍팍 올려드릴 수 있어요. 와, 저 말을 하는데 저기서 제가 얼탱이가 터진 거였어요. 가만히 듣자 하니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걸 앞세워서 뭐랄까요? 상인분들한테 은근히 압박을 넣는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얼탱이가 터진 건 카페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갔던 그 카페가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빵 공장 콘셉트처럼 해서 베이커리랑 커피류를 같이 파는 곳이었거든요. 예비 남편이 저 말을 하는데 베이킹룸에서 불쑥 웬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얼굴이 시뻘개진 게 보여서 잔뜩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잔뜩 화가 난 그 남자는 사장님인 것 같았고요. 제 예상대로 그분은 뭔가 단단히 화가 난 듯 포스기에 가더니 뭘 막 눌러댔죠. 그러더니 저랑 예비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와서는 환불 영수증이라고 하면서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카드기에 카드 꽂아두고서 안 뺐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나가라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는데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가라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공무원? 구청?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이고, 내가 목소리 듣고 딱 알았어. 그때 노쇼했던 그 사람 맞지? 그때도 딱 저 말이었다고. 다 가야 하니까 생지 종류로 빵 20씩 해서 종류별로 100개 해달라고 하고 서비스 많이 달라. 음료는 뭘 어떻게 해달라. 그따위 생난리를 피우더니 당신 그날 노쇼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그래도 그 직원 누군가 찾고 있었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니 사장님, 여기서 갑자기 구청 행사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저는 여기 지금 개인적으로 손님으로 온 겁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 오신 분이 여기서 구청 공무원이라는 소리는 왜 한답니까? 다과에 있다는 말은 왜 하고요? 아무튼 나는 당신네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복장이 터지니까 나가라고요. 내가 당신 때문에 그 구청 인간들 죄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야. 뭐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야?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 어린 놈이 싹 쏟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 노쇼 문제로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올 때면 누가 저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나 했는데 글쎄 그 짓을 제 예비 남편이 한 거 있죠. 자기가 그렇게 처신을 제대로 못한 카페인 걸 기억 못한 건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건지는 몰라도 하필 그냥 그 자리에서 개망신을 당했으니 듣는 제가 다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더라니까요. 일단 예비 남편은 갑자기 뭐 떡으로 바꾸라고 하는 바람에 그랬다. 죄송하다 사과를 했는데 사장이 너희한테 커피 안 판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말이 나온 거지 말 그대로 쫓겨나네요. 그리고서 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데이트 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데이트하는 내내 네가 저 아시죠? 구청 공무원이라는 말 했던 거 솔직히 나 계속 걸렸었어. 그런 말을 대체 왜 하는 거야? 뭐가 특혜라도 더 받고 싶어서 그래?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건지 나 이해가 좀 안 가. 불편하기도 많이 불편하고. 저는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이니 솔직히 할 말하고서 이게 고쳐지거나 조율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찍이 끝내려고 말입니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하냐는 저의 질문에 예비 남편은 정말 당황스러워하며 저한테 서둘러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 그냥 다른 사수 선배들도 그런 말 하고 다니니까 자기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일을 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감 있는 지역 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서로들 웃으면서 좋게 생각하고 너스레도 떨길래 자기도 한 거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요. 뭐 타성에 물들 수 있는 게 사회생활이다 보니 저는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네 이미지 깎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선배들이 하는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냐면서 말이에요. 다행히도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동의를 하더군요. 자기도 계속 이곳에서 같은 동료들하고만 어울려서 객관성이 없었던 것 같다나요? 뭐 그렇게 인정하길래 그러지 말아라 하고 좋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너무 아쉽기는 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결혼이 이래저래 조금 아쉽다고 말이에요.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이긴 한데 진심이 더 큰 거 알죠? 원래 솔직히 말하는 게 서로 좋은 거니까. 이제야 밝혀지는 제 사연의 진짜 주제. 그 진짜 주제의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랍니다. 결혼을 하기로 예비 남편과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생겨난 일이었죠. 일단 저희 집에 들러 결혼 허락을 받는 건 무사통과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늘 저의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었고, 예비 남편 역시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그 누가 뭐래도 좋은 남자로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으로 찾아간 예비 시댁에서부터 일이 벌어졌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그 다음으로는 예비 시댁에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집안에 들어서고 난 직후에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는 이 집안은 가정교육이 그지 같았던 거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되었죠. 예비 남편은 구급 공무원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세상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여자였더라고요. 집에 들어서고 나서 간단한 인사를 한 뒤부터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죠. 아니, 취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나저나 나이가 둘이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빠른인가? 아니 어째 우리 아들보다 연상 같아 보여서 말이에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했네. 아휴, 엄마는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농담도 너무 짓궂으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쁜 거지. 자기야, 엄마가 원래 좀 장난기가 많으셔. 자기랑 긴장 풀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혹여나 오해하지 마. 알겠지? 아, 그럼 내가 설마하니 농담 진담 구별 못할까 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신뢰되는 말을 진심으로 하실 리가 있겠어요? 저 절대 그렇게 오해 안 하고 있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갈 때 절대적으로 내가 을인 것처럼 굴지 말자고 저는 스스로 수도 없이 다짐했었어요. 저희 친언니가 결혼할 때부터 무슨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걸려서는 다 괜찮다고 다 좋다고 하다가 시댁에 제대로 호구 잡혀서 그거 다 뒤집어 엎고는 결국 이혼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언니와 똑같은 일을 반복할 일은 절대적으로 없었죠. 아무튼 저는 누가 봐도 신뢰되는 말을 농담인 양 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1차적으로는 한 방 먹였어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나도 귀한 집 자식이다. 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하는 말에 한번 움찔한 예비 시어머니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압박 면접을 행하듯이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솔직히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집에서 무슨 그런 가운을 걸치고 있답니까? 누가 보면 마피아 와이프인 줄 알걸요? 집에 예비 며느리가 인사 온다는데 실크로 된 레드 가운 턱하니 걸치고서 아내는 무슨 융드레스를 입고 아이고야 집이라도 궁궐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예비 시댁의 집은 집도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었답니다. 평범한 아파트에 적당한 평수인 그런 가정집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옷을 입고 다리를 척하니 꼬고서 저를 보는데 어찌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자기 집이 잘났다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는데 기도 안 찼어요. 유라 씨도 잘 알겠지만 우리 주성이가 나랏돈 받고 일하는 직업이잖아요. 공무원 만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거 알지? 결혼은 현실적인 거니까 내가 예비 시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결혼 선배로서 다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솔직히 나 우리 아들 이 결혼시키는 거 좀 아깝긴 해. 뭐 내가 지금 치킨집 하는 거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고 혹시나 내가 치킨집 한다고 나를 유라 씨 부모님이랑 같은 급으로 안 봤으면 좋겠네. 듣자니 유라 씨가 일하는 곳이 나랑 같은 체인점이라며? 엄마, 체인점이 아니고 유라는 직영점에서 일하는 거야. 얼씨구야, 벌써부터 싸하죠. 물론 저는 저 순간에 예비 남편은 그래도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겠거니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 말을 시작으로 지 아들이 공무원이라서 있는 집안들에서 자기 딸내미랑 만나게 해달라고 줄을 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아, 물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구급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꼭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중요한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이니 말이에요. 구급 공무원,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서 붙은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한 군데 오래 있는 건데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 쉬울 리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를 해서 직업을 삼은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붙은 친구들 많았거든요.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 다들 열심히 한 거 알죠. 그런데 그럼 거기서 따지고 볼 때 9급보다야 7급이 낫고 7급보다는 5급이 낫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어머니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님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아니, 급 차이 난다는 말을 한 것뿐인데 그렇게 쉬운 말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면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래요?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공무원이라 좀 이 사람이랑 선봉했다는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건데 그러면 9급 공무원보다는 7급, 5급 공무원인 사람들한테 줄을 더 서겠지 않나 싶어서요. 정말로 그렇게 이 사람이랑 선을 보겠다고 줄을 선 건지 좀 의아하네요. 제가 저렇게 뻔뻔스럽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상당히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예비 남편 역시 뭐 입을 쩍 벌리고는 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기 엄마와 저 사이에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솔직히 제 말이 뭐 틀린가요? 더군다나 있는 집안 딸내미들인데 좋은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선보겠다고 줄을 설 거면 7급, 5급 만나겠다고 줄을 서겠죠. 안 그런가요? 제가 한 소리에 반격한답시고 예비 시어머니가 한다는 소리는 저를 더더욱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뭐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꾼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영 껄끄럽다면서 말입니다. 나를 보면 알겠지만 나는 얼굴에 글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자영업하는 분들 보면 얼굴에 글이 없어. 교양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주성이가 공무원인데 두 사람 결혼할 때 주성이 직장 동료들이며 구청장님까지 올 텐데 자영업하는 집안 하객들이랑 급이 맞겠어? 아이고 저 따위 소리를 하면서 자기 잘난 아들 데리고 가고 싶으면 저보고요 급여 내역서부터 통장까지 다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저쯤하고 좀 참았어야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결국은 참지 못하고 제 성격을 드러내버렸지 뭡니까? 제가 성격이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억울한 일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친언니 이혼할 때 언니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위자료도 못 준다고 지랄을 했을 때 제가 다 엎으면서 받아냈었거든요. 그 인간이 유책 배우자였으니까요. 그럼 받아야죠. 뭐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진 제가 잠자코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개소리를 듣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터트려 버렸죠. 지금 급이라고 하셨나요? 어머니, 지금 저한테 저희 부모님 거론하시면서 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주성, 너는 이 얘기 듣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고? 나는 유라랑 엄마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제가 나지막이 저 말을 꺼내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지고 말았어요. 저는 저를 노려보며 손부채질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재차 물었습니다. 지금 급이라고 한 거 내가 잘 들은 게 맞냐고 말이에요. 제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인지한 건지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랑 예비 남편 눈이 동그래져서는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든 말든 이미 시작된 말싸움이었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성 씨가 어머니가 지금 저를 본 순간부터 내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한 그 공무원인데 어머님은 공무원 아들 둔 분처럼 안 보이시네요. 그리고 얼굴에 글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어디에 글이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영업하는 분들 얼굴에 글이 없다? 어머님 얼굴에 글이 있어서 이러시는 거면 저는 차라리 얼굴에 글이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요, 말 너무 잘했죠.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 틈도 없게, 예비 남편이 등신 같은 소리할 틈도 없게 저는 말을 쭉 이어갔어요. 그러면서 마피아 와이프 같은 꼬락서니를 하며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던 예비 시어머니의 그 개 잡소리에 대한 걸 하나하나 다 반박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너는 우리 추성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온 거야? 아니면 뭐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내겠다고 온 거야? 뭐 이런 기집애가 다 있어? 제가 말을 하면 할수록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누가 붉은 물감을 칠해놓은 것 마냥 시뻘겋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안 되겠던지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거냐고 말 거냐고 말입니다. 너 말하는 싸가지 보니까 대충 얼마나 바닥에서 굴러먹다 온 년인지 알겠다. 어?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네. 네 부모라는 사람들은 장사만 했다니? 자식 새끼 교육 하나 안 시키고 그저 돈만 쫓았냐 이 말이야. 이래서 내가 장사치 놈들을 싫어한다니까. 아이고야,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것 같지 않나요? 싸가지 무슨 년? 이런 말은 아주 기본으로 했고요. 여기에 다 적지 않았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막말은 선을 넘어도 어마어마하게 넘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엔 말 그대로 지랄 발광을 떨더군요. 제 통장 내역이랑 급여 내역서 이런 거 보고서 자기 기준에 안 되면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하대요. 하이고 뭐 보나마나 네가 뭐 얼마나 벌겠냐만 나 이 결혼 그냥 반대야. 알겠어? 성에 차지도 않은 기집애. 그래도 내 새끼가 결혼하겠다고 해서 내가 꾹 참고 우리 집안에 좀 받아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야, 너는 아주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화가 난 게 뭔 줄 아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저런 몰상식하고 선 넘는 말이 아닌 그건 바로 예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그 미친 인간이 자기 엄마를 말리는 게 아니라 저를 달래면서 저보고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놈이랑 그놈 엄마 인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유라야, 엄마가 지금 좀 날이 서서 그러신 거야. 통장이랑 급여 내역 보여드려. 내가 잘 커버할게. 자기도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거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우리 좋게 결혼 허락받자. 응? 내가 자기 수입 얼마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다 알고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 저 미친놈. 제가 왜 저런 놈이랑 결혼하려 했을까요? 저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혼한 친언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자매는 남자랑은 4대가 안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내가 이 자식이랑 여기서 결혼을 엎어버리면 우리 부모님이 또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간 부모님한테 실망 안 시켜드리겠다고 제가 그 망할 놈이랑 결혼을 했다가는 더 큰 상처를 저희 부모님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짧은 찰나에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진짜 내가 그 2년 동안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말입니다. 신경 쓰지 마. 뭐를 신경 쓰지 마. 너야말로 신경 쓰지 말고 입 닥치고 있어. 너희 엄마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내 나한테 했던 말 하나하나가 다 멀쩡한 말이었다고 생각하냐? 정말 그렇게 생각해? 뭐? 감수하라고? 야, 막말로 네가 뭔데? 구급 공무원? 그거 뭐 어쩌라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입 닥치라고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에 불을 켠 채 제 가방에 있는 통장이며 마침 그때 제가 연말정산하느라 저장을 해둔 제 연말정산 내역을 예비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거의 던지다시피 하면서 말이죠. 마침 타이밍 좋게 제가 은행에서 통장 내역 정리하고 뭐 좀 발급받느라 통장이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어쨌든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내역을 보더니 헛웃음을 쳐댔어요. 기가 차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꼴랑 1년에 2천만 원만 버냐면서 저보고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말라며 당장 파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아줌마 면상에다가 통장을 던져버렸습니다. 통장을 거세게 내던지며 아줌마 그거 내 월급이야 하고 외쳤죠. 얼굴에 글이 있기는 무슨, 얼굴에 뭐 생각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꼼꼼하기라도 해야지, 안 그래? 눈 똑바로 뜨고 봐. 그게 연인지 월인지. 그게 무슨 소리야?
연인지 월인지 보라니. 설마 그럼 5월에 이만큼을 번다는 거야? 아, 엄마, 줘봐. 자세히 본 거 맞아? 예비 남편 역시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지 엄마 옆에 찰싹 붙더군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 엄마랑 다시 들여다보는데 아주 거북이 새끼 2마리 마냥 목을 쭉 빼고 보는데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이라는 그 돈을 연수입으로 버는 것이 아닌 월수입으로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당당하게 그 늙은 아줌마 면상에 통장을 내던져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예비 남편은 지 2눈으로 정확히 확인을 하고 나서는 태도를 싹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저와 자기 엄마의 말싸움을 방관하더니 갑자기 2눈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저는 자기한테 왜 말을 안 했냐? 너는 그냥 가게에서 점장하는 거 아니었냐?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죠. 점장, 그것도 맞지. 그런데 나 너희 엄마가 하는 그 체인점 임원진이야. 체인점까지 있는 아줌마는 모르겠구나. 아줌마? 아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임원진이라고? 아이고 야 네가 임원진이면 나는 거기 대표다 대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거기 임원이고 모식갱이면 내가 왜 너를 몰라. 교육할 때 본사 대표랑 임원진들 소개 착 다 해주는데. 그렇지. 그런데 거기는 내가 안 간 거고 나는 거기에 레시피 넘겨주고 지금 조리부서에서 있거든. 가만히 돈 받아먹기 심심해서 본사 점장하면서 레시피 관리하는 건데 말이야. 나는 누가 내 얼굴 아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야. 그나저나 이번에 새로 체인 내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아줌마네. 내가 안 그래도 그 지점 사장 얼굴 좀 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아줌마 가게였어? 참네. 아줌마, 본사에서 사는 재료 중고마켓에 팔다가 걸렸죠? 제가 예비 남편 엄마가 하는 치킨 체인점을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었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눈 감고만 있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서 저의 직업을 밝혀야 할 때가 된 거겠죠. 저는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의 레시피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던 치킨집을 두고 사업하자는 딜이 들어와서 승낙을 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말입니다. 물론 아직 엄청 큰 규모는 아니지만 서서히 분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입이 나쁘지 않은 거였고 말이죠. 어쨌든 저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돈을 제 월 수입으로 만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을 하면서 한 달 전쯤인가 새로 오픈한 가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 가게 점주가 본사에서 받은 재료를 중고마켓에 파는 걸 저희 본사 직원이 알아챈 상황이었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정량도 안 지켜서 본사의 그 가게 이용한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건 상황이었고요. 그게 예비 남편 엄마가 하는 가게라서 더 놀랐습니다. 일단은 두고 보자 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이런 가운 입고 폼 잡고 있지 말고 양심이나 좀 챙기는 건 어때요? 뭐야? 아니 이 기집애가 정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서 말이야? 너 우리 주성이랑 결혼하려면 내 허락받아야 하는 거 직감적으로 감이 안 오니? 주성이 얘 내 말이면 한강에서 용암이 솟는다고 해도 믿을래야. 아이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줌마 말 잘 듣는 아들놈 평생 끼고 사시던가 하세요. 저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할 생각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본사 임원이랑 가맹점주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사장님, 왜 정량 안 지키시고 왜 본사 소스를 마음대로 중고마켓에서 파시는 걸까요? 그거 계약 위반 사항인 거 모르시나요? 계약 위반 사항뿐이게요. 이거 고속감이에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본사 임원식이나 되는 마당에 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몰랐는지 말입니다. 저희 회사는 체인점 계약을 할 때 영업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계약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의 존재를 몰랐던 거죠. 더군다나 레시피 총괄로 자리를 하고 있는 제가 대중적으로 얼굴 알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회사 홈페이지에도 저는 제 얼굴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눈에 띄는 걸 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하신 게 남아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예비 남편은 왜 제 직업을 몰랐는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이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사업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연애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이, 그나저나 너 진짜 대단하다. 대학 졸업한 애들도 취업 못해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역시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휴, 나도 그냥 고등학교만 다니고서 막일을 해서라도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내 사업이나 하는 건데 말이야. 유라, 네가 고졸인 사람들한테 뭐 거의 롤모델인 거 아니야? 저렇게 말하는 이전 연애 상대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죠. 어릴 때부터 내 일을 일찍 시작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나는 정말로 원대한 꿈을 가지고서 내 미래를 그리며 선택적으로 대학을 안 간 것뿐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마치 저의 약점인 양 여기고 바라보더군요. 심지어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까지 그러니 제 안에서는 상처가 좀 크게 자리를 잡은 터였습니다. 고졸인 여자가 하는 일의 끝은 고작 치킨집이냐 하는 말도 들었었네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는 정확히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등등 그런 것들을 일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죠. 어쨌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저는 가게를 운영하지 않고 본사 직영점 점장으로 일하면서 레시피랑 위생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는 그냥 치킨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한다고 둘러대기 쉬웠답니다. 어쨌든 저의 재력과 저의 직업에 대해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은 갑작스럽게 뒤집어진 상황을 두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저는 어리버리하며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그 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나랑 만날 때마다 저 공무원인데요 하고 짓거려대던 게 왜 그런 건지 알겠다. 너희 엄마 보니까 아주 정확히 알겠어.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나? 너 공무원 타이틀 보고 만난 거 아니야. 내가 고작 구급 공무원에 내 인생을 걸까봐 내 주변에야말로 나랑 만나보려고 하는 돈 잘 버는 사업하는 남자들이며 대기업 직원들 널렸어. 구급 공무원? 그게 뭐가 대단한데? 미안한데 그건 그냥 네 엄마랑 그러고 살아. 나는 더는 너랑 못 놀겠다. 저 속 시원하게 말 잘했죠. 그리고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서 했던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처럼 저도 똑같이 조건 보고 따지고 들면 예비 남편 안 만나죠. 저야말로 주변에 사업하면서 큰 돈 벌고 있고 저희 부모님 통해서 선짜리 들어오는 사람들 직업만 봐도 대기업은 기본인걸요. 저는 정말로 그 어떠한 타이틀을 보지 않고 예비 남편이 갖고 있던 인성 하나만을 보고 만난 것뿐이었어요. 물론 그 인성을 보는 것에 실수를 해서 저런 상황을 겪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예비 남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는 예비 시어머니로 마주했던 그 아줌마한테도 말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브랜드 이미지 망가지고 한 거, 그거에 대한 거 당신한테 소송 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 마피아 와이프 같던 되지도 않는 콘셉트를 집어던지고는 찌질한 모습으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소송이라는 그 말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겠죠. 소송이 무슨 말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아니, 이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건 아니지. 본사랑 나랑 소송하면 내가 뻔히 지는 건데 이거는 아니지. 아유, 유라씨, 유라야,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어? 우리 주성이랑 결혼하겠다고 너희 집에 인사도 다 드렸다면서. 그런데 고작 이렇게 서로 의견 안 맞는 걸로 파혼하는 건 아니지.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 한순간도 감정적인 거 없었고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깨끗한 정신으로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아주 못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을 걸어서 질 거 알면 그딴 추잡한 짓 하지 말았어야죠. 그거 돈 몇 푼 더 마진 남기겠다고 회사 상표 떡하니 붙은 걸 겁도 없이 중고 거래를 해요? 아줌마는 얼굴에 글이 있는 게 아니라 광기가 있는 거네. 광기라니? 아니 저기 아유 유라야, 이건 정말 아닌 거지. 안 그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랑 우리 추성이한테 감정적으로 구는 건 아니지 않어?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우리 일단은 숨 좀 고르고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응? 밥이라도 먹을까?
아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손님한테 물 한 잔도 안 내줬네. 물 같은 소리 하네. 밥이고 물이고 내가 나가서 알아서 먹을 거라고 하고는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예비 남편은 아니죠. 그 순간부터 저의 전 남친이 된 그 찌질한 마마보이 놈은 얼마나 급하게 빠져나왔던지 신발도 짝짝이를 신은 채 저를 뒤쫓아 나왔죠. 그러면서 이야기 좀 더 하자고 매달리는 거 제가 뿌리쳤습니다. 그 덕에 그놈은 나자빠졌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려서 지켜보던 전 남친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며 넘어진 자기 아들을 챙기는 게 아니라 소리로 저를 붙잡으려고 제 이름을 아주 미친 듯이 불러댔네요. 소리를 치든 거기서 발가벗고 쇼를 하든 저는 그 집을 나선 순간부터 그 인간들을 볼 생각이 없었기에 차갑게 무시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전 남친과 그 사람의 엄마는 저한테 자존심 다 내던지고 매달렸어요. 저한테 불나게 전화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는 저를 찾아오기도 했었네요. 그 와중에 마마보이 같은 전 남자친구란 놈은 저한테 찾아올 때마다 단 한순간도 자기 혼자서 온 적이 없었답니다. 아니 그렇게 지 엄마를 옆에 끼고 왔어요. 아유 그 자식 그거 어떻게 살아왔을지 훤히 보이더라니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았을걸요? 그러니 옷도 그렇게 그지같이 입고 다녔겠죠. 어쨌든 우리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징징거리던 그 모자는 제 앞에서 나중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물론 전 남자친구놈만 말이죠. 그래 헤어지는 건 그렇다고 하자. 내가 어떻게든 네 마음 돌릴 거니까 지금 네가 헤어지자고 하는 거 그 생각 내가 바꿀 거야. 나랑 결혼하면 연금 따박따박 나오고 나라에서 혜택도 많고 우리 분기별로 꼭 써야 하는 돈이 있어서 너 그걸로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엄마 가게 체인 계약 파기하는 건 그건 하지 말아줘라. 응? 우리 엄마 전 재산 털어서 그거 열은 거야. 그래 유라야. 아니 저 대표님 저 좀 도와줘요. 아유 그래도 쉽게 만난 인연이 아닌데 이건 아니지. 나 정말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그 가게 차린 거야. 심심풀이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진짜 내 노후를 거기다 다 걸었다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 구질구질하지 않나요? 심심풀이로 가게를 차린 거라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자기 노후를 다 걸고서 차린 가게라며 제발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물론이고 저희 사무실 직원들한테까지 애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사 소스를 중고마켓에 팔고 했던 것도 푼돈이라도 돈이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거였다고 말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힘들면 정량 잘 지키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구질구질한 모습 그 자체였죠. 전 남자친구나 전 남자친구 엄마나 생각하는 것도 정말 그지 같았고요. 더군다나 전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겠다고 하는 저 소리가 너무 얼탱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 분기별로 지급되는 그 무슨 금액이 있대요. 품위유지 같은? 그거 가지고서 저보고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는데 아니 이때까지 한 말을 뭘로 들은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야, 넌 도대체 내가 한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너희 엄마가 이야기 정리해서 해주지 않으면 이해도 못하는 거야? 야, 네 앞으로 나오는 그 돈보다 내가 버는 돈이 더 크니까 깝죽거리지 마. 네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너는 아직까지도 내가 돈 때문에 너를 만난다고 생각하는 거니?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한테 그 결혼을 없자고 했던 건 너랑 네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썩어빠진 생각이 싫어서 그런 거야. 알겠니? 저는 제가 다 맞는 말 한 거라고 전 생각해요. 네 연금보다 내가 벌 돈이 더 크고 네 앞으로 나오는 혜택보다 내가 벌 돈이 더 크니까 깝죽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 뒤에 저는 그놈한테 한 방을 더 날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같은 놈 만날 생각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말입니다. 체인점 계약 파기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 본사 임원진들과도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다 생각이 있었기에 체인점 계약 파기를 안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저희 회사여서가 아니라 저희가 수익 구조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전 남자친구 엄마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점주 책임으로 계약 파기되는 경우에는 창업 비용 돌려주는 게 없는 게 계약 조항이라 자기 자존심 버려가며 매달렸던 거거든요. 저기서 저는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고 계약 파기는 안 하겠다는 말만 하고 돌려보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유,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말이야. 내가 앞으로는 우리 회사 이름에 먹칠 안 하게 정말 열심히 할게. 정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죠. 애초에 회사 계약할 때 서로 돕고 살자고 계약한 거였잖아요. 어쨌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도 기대해 볼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방식 보니까 이래저래 혼자서는 어려우신 것 같아서 말이죠. 저희가 집중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아이고야, 본사에서 도와준다고 하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이왕이나 봐주는 거 우리 주성이랑 만나는 것도 한 번만 다시 잘 좀 생각해봐. 응? 웃기고 앉아있네. 아마 전 남자친구 엄마는 자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저런 착각을 한 거겠죠. 제가 자기 아들한테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계약건에 관련해서 넘어가 준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다 계획이 있었는걸요? 저 순간부터 전 남자친구 엄마의 인생에는 새로운 지옥길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 남자친구 엄마 가게를 찾는 손님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일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이번에도 가서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지 몰라요. 왜 자꾸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튀김기 항상 깨끗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드님한테 부탁해서 포토샵으로 튀김기 깨끗한 것처럼 해서 보내지를 않나. 결국 방문하면 다 들통날걸.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가서 계속 관리하니까 매출이 나쁘진 않던데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관리해줘요. 그 여자 인생 날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하는 시스템이 싫으면 자기가 그만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자기 돈 벌게 해주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한대요?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가 운영하는 그 지점을 블랙 업체로 선정을 해두었지요. 그때부터 본사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지점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해서 보통 점주들과 소통을 하고 가게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데 전 남자친구 엄마 가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기로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 남자친구 엄마한테는 지옥길일지 몰라도 손님들한테는 좋을 거라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전 남자친구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본사에서 블랙 업체로 등록이 되면 6개월 동안은 페널티가 있어서 수익 구조가 아주 안 좋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자친구 엄마가 본사에 간섭을 받기 전 금액보다는 매출이 잘 나오니 사실 본사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우, 정말 해도 너무하네. 시어머니도 이렇게는 간섭 안 할 거야. 이건 본사가 아니라 내가 아주 못된 시어머니 만나서 시집살이 하는 기분이라고. 좀 적당히 해야지. 마감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튀김기를 청소하고 가냐고. 그게 힘드시면 오픈하셨을 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점주님, 그리고 청결 유지하는 것도 계약 조건인 거 모르세요? 전 남자친구 엄마는 이래저래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 진행에 따라가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쨌든 창업을 한 상황이고 자기 본점 뽑기 전까지는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라 울며 겨자 먹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어쨌든 본사와 체인점 관계이다 보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만날 때마다 제가 아주 그 못돼 처먹은 아줌마를 짓눌러주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 놈은 여전히 저한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다가 지금은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자기 엄마한테 원망 섞인 말을 쏟아내며 자기 비혼주의 할 거라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저한테 전 남자친구 엄마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연말 회사 행사 때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불쌍하게 봐달라 어필하길래 업무랑 관련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딱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자와의 인연을 싹둑 잘라내버렸어요.
하마터면 그런 찌질한 놈과 결혼이라는 구렁텅이에 갈 뻔한 제가 제 인생을 구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더욱 사람 만나는데 신중해졌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이게 제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니 이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아유, 이야기가 참 길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러 자주 놀러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